여러분은 1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팔을 뻗으면 닿습니다. 숨결이 닿습니다. 하지만 그 1m를 걷는데 저는 21년이 걸렸습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매일 그 거리에서 남조선 병사와 마주섰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호, 판문점 경비병 출신 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그 21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위험한 고백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셨죠. 훈장이 2개 있었고 덕분에 우리 집은 성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공장 노동자였어요. 저녁이면 아버지가 무릎에 저를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이 나라는 피로 지킨 거다. 너도 크면 조국을 지켜야 한다. 5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요. 24살에 판문점 경비병으로 선발됐습니다. 수천 명 중 몇 명만 뽑히는 자리였어요. 키 175cm 이상, 용모 단정, 사상 투철, 가족 3대 신분 조회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훈장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조국을 지켜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군복 단추를 고쳐 끼우셨어요. 손끝이 떨리고 계셨죠.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이 녀석이 걸을 때 돌아올게. 그 아기가 지금 22입니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2003년 4월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봄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로 넓은 광장이 펼쳐졌고 정중앙에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새겨진 선, 군사분계선이었어요. 상관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가 남조선이다. 앞잡이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잊지 마라.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죠. 첫 근무를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심장 소리가 귀까지 올라왔어요. 판문점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조망 사이로 스미는 풀냄새. 이상하게 평화로운 냄새였죠. 그리고 봤습니다. 선 반대편에 서 있는 남조선 병사를요. 거리는 정확히 1m.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저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저게 적이구나. 총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 사람도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같은 코, 같은 눈, 같은 피부색, 같은 한국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2시간을 섰어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판문점 경비병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잘했다, 박동무. 첫날 치고 훌륭했어. 상관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조선 병사를 봤다. 1m 거리였다. 나는 조국을 지킬 것이다. 20년이든 30년이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21년을 서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21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릴 거라는 것도요. 첫 해가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오전 6시 기상, 사상교육, 근무 투입, 2시간 서기, 2시간 쉬기. 규율은 단순했습니다. 웃지 마라, 말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여름이면 콘크리트가 달궈져서 군화 밑창으로 열기가 올라왔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에서 2시간을 섰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도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1m 앞 남조선 병사도 같은 햇볕을 맞고 같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병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들은 적이야. 그때는 그렇게 끝낼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내의 글씨는 둥글둥글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도 시작했고요. 빨리 아빠 보고 싶대요. 언제 휴가 와요? 판문점 경비병은 1년에 한 번, 이틀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들을 안았어요. 제 손가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아직 못했지만 눈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면 안 됐으니까요. 3년째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편지로 받았습니다. 축하도 미안함도 전부 편지였어요. 5년, 7년이 지났습니다. 남조선 병사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젊은 병사가 오면 1년쯤 있다가 교체됐죠. 하지만 저는 그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풀냄새가 났고 또 여름이 왔어요. 그렇게 계절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10바퀴. 10년이 지나자 작은 의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대체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삼켰습니다. 그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킨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위장 어딘가에서 천천히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철호야, 아버지가 가셨다.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 와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판문점 근무자에게 긴급 휴가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를 놓았어요.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사람,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 말했던 사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나갔어요. 1m 거리에 남조선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건강했고 눈이 맑았습니다. 저 친구는 아버지가 아프면 휴가를 받겠지. 장례식에도 가겠지.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는 게 충성입니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큰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지원했어요. 점수는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교육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판문점 경비병이라 가산점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판문점 경비병은 평생 근무자입니다. 출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조국을 지켰습니다. 땡볕에도 영하 20도에도 무릎이 나가도 섰어요. 그 대가가 아들 앞길을 막는 거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지? 다음날 근무를 나갔습니다. 1m 거리에 젊은 남조선 병사가 서 있었어요.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친구는 2년 후면 제대하겠지, 대학 가겠지, 미래가 있겠지. 그리고 나는 15년 후에도 여기 서 있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017년 어느 날 근무 중에 남조선 쪽에서 관광버스가 왔어요. 학생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죠. 그들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형색색이었어요. 빨간 패딩, 파란 운동화, 분홍색 가방. 우리 쪽은 군복 아니면 회색이었거든요.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들렸어요. 와, 저 병사 불쌍하다. 저렇게 매일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적이 저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했어요. 14년 동안 배운 대로라면 남조선 앞잡이들의 심리전이라고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불쌍한 거 맞았으니까요. 아니야, 저들은 적이야. 적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어요. 목에 걸린 채로 남았습니다. 2018년 배급이 줄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 고기는 사라졌어요. 요즘 배급이 왜 이래? 동료가 투덜거렸지만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벽에 귀가 있었으니까요. 오후 근무 중에 바람이 불었어요. 남조선 쪽에서 냄새가 넘어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삼겹살인 것 같았습니다. 침이 고였어요. 입을 다물었지만 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냄새를 맡으며 섰어요. 배가 울렸습니다. 1m 앞 남조선 병사 귀에도 들렸을까요? 저녁에도 옥수수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 동료가 말했어요. 쥐새끼들도 다 어디 갔는지. 쥐도 먹을 게 없으니 떠난 겁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웃으면 안 되는 농담이었으니까요. 1m 거리. 저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이쪽에서는 옥수수밥.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왜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어요. 남조선 병사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바이러스 앞에서는 남북이 똑같았거든요. 선도, 이념도, 체제도 상관없이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관광객이 끊겼어요. 판문점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조선 병사와 저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이번에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삼킬 힘도, 삼킬 이유도 없었어요. 큰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2년 만에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나 제대했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언제 집에 오세요? 2024년에 간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2년, 나는 21년째.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2년과 21년, 같은 군복인데, 같은 나라인데. 작은 아들도 군대에 갔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예전에 저라면 어깨를 두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아니다. 너는 빨리 제대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소리예요? 영광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광이라는 말이 목에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21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그 말이 이제는 무게만 남았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2022년 남조선 병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병사가 저를 오래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인사였는지 동정이었는지 19년간 수백 명의 병사를 마주했지만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야. 같은 한국 사람이야. 그냥 선위치가 다를 뿐이야. 19년 만에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 든 건 오래전이었죠. 다만 이제는 삼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2023년 봄,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이 담배 연기로 자욱했어요. 창밖으로 판문점 광장이 보였습니다. 박동무, 2024년 7월 27일 저녁이야. 정전협정일이지. 21년이야. 대단한 거 아닌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축하합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배치가 나왔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평양교회 농장 관리직. 글씨를 2번 읽었어요. 농장이요? 네, 교회 쪽이야. 공기 좋고 한적해. 나쁘지 않지. 쉽게 말하면 농사일 감독하는 거지. 21년을 바쳤는데 농장, 배급 좋다고, 영광이라고, 조국을 지킨다고. 그래서 결국 농장입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지막까지 성실히 근무해. 바깥에 나왔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팠습니다. 피가 배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포기했습니다. 아들 대학도 막혔습니다. 21년 동안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섰습니다. 여름에 쓰러질 뻔해도 섰고 겨울에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도 섰습니다. 그 대가가 농장이야?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밤에 거울을 봤어요. 46세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흰 머리카락이 관자놀이를 덮고 있었어요. 이마에 선크림도 못 바른 채 21년을 섰더니 검버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24살에 왔을 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늙었구나. 이 1m 앞에서 늙었어. 거울 속 남자에게 물었어요. 너 뭘 위해 여기 있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상관의 눈이 달라졌어요. 근무 교대 때마다 저를 확인했습니다. 박동무, 요즘 표정이 좀 다르네. 어디 불편한 거 있어?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래? 저녁 앞두고 마음이 들뜬 건 아니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웃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태어나니까요. 잔인한 게 아니라 태어난 게 무서운 겁니다. 아닙니다. 근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좋아, 그래야지. 등을 돌렸지만 시선이 등에 붙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대 시간에 스치듯이요. 형님, 요즘 표정 관리하세요.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고개만 돌려주는 것. 북한에서 가장 큰 의리가 그겁니다. 그 한마디가 의리였어요. 형님 마지막 근무 잘 마치세요. 언젠가 우리도 만나겠지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동료는 제가 귀순한 뒤 1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그에게 빚진 겁니다. 2024년 7월 초 저녁까지 1달도 안 남았습니다. 매일 근무를 나가면서 생각했어요. 1m,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 2걸음이면 다른 세상, 21년 동안 넘지 못한 선. 하지만 이제는 그 선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옥의 벽이 아니라 문처럼 보였어요. 밤마다 2개의 미래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농장, 아침에 일어나 밭을 보고 저녁에 옥수수밥을 먹고 또 아침이 오는 미래, 늙어 죽는 미래. 다른 하나는 선 넘어 모르는 세상. 하지만 자유로운 세상. 가족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내, 아들 2. 내가 귀순하면 저들은 수용소에 가겠지. 3대가 끌려가는 거야. 나는 가족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올라왔어요. 내가 농장에 가서 늙어 죽는다고 저들 인생이 나아질까? 아들은 이미 대학도 못 갔잖아. 어차피 북한에서는 다 어렵게 사는데.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무서웠을 뿐이에요. 7월 20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7월 27일은 정전 71주년이야. 양쪽에서 행사가 있어. 좀 혼잡할 거야. 혼잡하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빛났습니다. 혼잡하면 눈이 분산되겠지. 기회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21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 사람은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아들들한테 전해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왜 이래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전해줘. 여보, 행복했어. 당신 만나서. 여보, 끊어야 했어요. 더 말하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들아.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기적인 겁니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하지만 21년 동안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딱 한 번만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7월 23일. 4일 남았습니다. 근무를 나가면서 발걸음을 세어봤어요. 1걸음, 2걸음, 1m, 고작 2걸음이었습니다. 21년간 수만 번을 섰던 자리인데 처음으로 걸음수를 세봤어요. 2걸음, 웃음이 났습니다. 입꼬리를 눌렀어요. 7월 24일, 3일 밤에 계획을 세웠어요. 11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면 양쪽 다 혼잡해질 거야. 그때 걷는다. 빠르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어서 저기가 없음을 보여야 해. 총은 버린다. 뛰면 안 돼. 뛰면 쏴. 걷는다. 빠르게. 하지만 걷는다. 7월 25일, 이틀. 동료가 물었어요. 형님, 이제 이틀이네요. 기분 어때요? 좋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긴장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진정해. 진정해야 돼. 7월 26일, 하루.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는 어디 있을까? 남조선 병원에 있을까? 아니면 총 맞아서 여기 누워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시체가 되어 있을까? 가족은 내가 죽은 줄 알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46세 얼굴. 주름 사이로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눈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입는 북한 군복이 될 거야. 단추를 끼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단추를 잠그며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이야. 7월 27일. 아침 식사를 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오전 8시 군복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북한 군인 박철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9시 준비 완료 명령이 떨어졌어요. 박철호 동무 10시 근무 준비.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절했어요. 9시 50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1m 거리. 21년 동안 매일 섰던 그 자리. 공기가 달랐어요. 행사 준비로 주변이 분주했습니다. 남조선 쪽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마이크, 깃발. 맞은편에 남조선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까요? 10시 30분. 점점 혼잡해졌습니다. 10시 50분.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11시, 행사가 시작됐어요. 마이크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지금이야. 하지만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21년 동안 이 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근육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호야, 조국을 잘 지켜라.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아내 얼굴, 아들들 얼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을 떴습니다. 왼발을 내디뎠어요. 군화 밑창이 콘크리트 선을 밟았습니다. 세상이 느려졌어요. 마이크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완전히 넘었어요. 고작 1m, 2걸음. 하지만 21년이 걸린 2걸음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박철호, 뭐 하는 거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조선 병사들이 달려왔어요. 손 들어, 움직이지 마. 팔을 잡혔습니다. 끌려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시원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땀을 식혔습니다. 의자에 앉혀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물 좀. 여기요.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반은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철호입니다. 상사입니다. 판문점 근무 21년입니다. 21년이요? 병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2003년부터 오늘까지요. 왜 귀순했습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구급차에 실렸어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흰색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의 하늘이구나. 어머니,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들아,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닦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병실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많은 차, 밝은 불빛. 저게 나만이구나. 21년 동안 1m 거리에서 바라본 세상이 저기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고기, 반찬 5가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판문점 배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2숟가락, 3숟가락.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맛있어서 온 건지, 서러워서 온 건지 자기도 모르겠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깨면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천장. 여기가 나만이구나. 매일 아침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한 달간 이어졌어요. 매일 6시간씩 질문에 답했습니다. 판문점 경비체계, 북한군 동향, 김정은 정권 정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소로 갈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평생 아플 겁니다. 안성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를 처음 배웠어요. 휴대폰, 카드 결제, 지하철, 은행 업무. 46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카드를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알려줬어요. 북한에서는 현금만 썼는데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봤어요. 선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이 선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 곳곳으로 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판문점에서 21년 동안 1m 안에서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선 하나로 수십 킬로미터를 갈 수 있었어요. 탈북자들과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철호입니다. 판문점에서 21년 근무했어요. 와, 판문점이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귀순하셨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1m를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한 번도 웃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판문점 경비병 박철호,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 속 남자가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인민의 적 가족으로 낙인 찍혔다. 뉴스가 말했어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 얼굴, 아들들 얼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수원의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 하지만 이게 내 집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봤어요. 열어봤어요.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 열 수 없는 문이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21년 동안 판문점을 지켰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지킵니다.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고 택배를 받고 주민 민원을 들었어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경비님, 어디 출신이세요? 북쪽이요. 와, 힘드셨겠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판문점에서 21년 섰다고 하면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쓸쓸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판문점보다 훨씬 편한 경비였어요. 저녁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 종류가 10가지가 넘었어요.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돈가스. 북한에서는 선택할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고르지 못해서요. 결국 제일 싼 걸 집었습니다. 아직 북한 습관이 남아있었던 거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밤에 창밖을 봤어요. 수원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자유롭지만 외로웠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구나. 탈북자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사연을 나눴습니다. 저는 판문점 경비병이었어요. 21년 근무했죠. 와, 판문점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운 거죠. 21년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유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자유예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귀순 1주년이 되던 날 판문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본 판문점. 공기가 같았어요. 콘크리트와 풀냄새. 제가 21년 동안 서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북한 병사가 서 있었어요. 꼼짝도 않고요. 젊었습니다. 26쯤 됐을까. 나도 저랬지. 21년 동안 저렇게 서 있었지. 저 친구도 지금 다리가 아프겠지. 하지만 참고 있겠지.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저 선이 군사분계선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북한 경비병이 귀순했어요. 21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대단하다. 용기 있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작년 이맘때 저 두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 11시.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배경이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서울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전할 수 있을 편지를요. 어머니, 저 철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버렸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아들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비겁했어. 하지만 언젠가 이해해줄 거라 믿어.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살아있어줘. 아빠도 여기서 살아있을게. 저장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보낼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요. 국정원에 가족 소식을 물었어요. 한참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아내와 아들들도요. 다만 평양에서 추방됐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살아계시구나. 죽지 않으셨구나.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사했어요. 경비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골랐어요. 오늘은 제 육볶음으로요. 오후에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주민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했어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이 평범함이 21년 동안 꿈꾸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녁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은 북한에서도 보이겠지. 같은 별 아래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들도 있겠지. 집에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1m. 그 거리를 걷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슬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 하늘이 같은 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